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회계법인 용역비용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회계법인인데, 회계법인의 소송은 사실 뭐 복잡할 건 없습니다. 이제 외부 회계감사를 주 업무로 하잖아요. 아니면 다른 평가 업무나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감사계약서가 있느냐, 그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느냐만 제출되면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게 소멸시효가 중점이었던 거였어요. 소멸시효가. 왜냐면 저희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나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계약을 2020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2020년. 회계감사도 하고, 뭐 다른 용역도 제공하고, 계약이 총 5개나 됐는데, 이제 미수금이 쌓이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가 A 계약에 대해서 하면은 일부만 주고, 또 B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주고, 또 C 계약을 채면서 계약금만 주고 해서 총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미수금이 계속 쌓여가다가 이제 2022년도 3월쯤에 마지막으로 이제 총 미수금이 한 7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1천만 원만 줍니다. 1천만 원만. 2022년도에. 그래서 1천만 원 주고 이제 더 이상 안 줘요.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용역비용 청구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가 시작되면 계속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왜냐면 그렇다고 미수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바로 거래 끊기는 애매하고, 그래서 미수금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2024년 올해죠. 올해 한 4월쯤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도과했다고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민법 163조상 변리사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즉 외부 회계감사 비용 용역비죠. 결국은 변호사도 똑같아요. 뭐 성공보수나 이런 게 3년이에요. 3년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났다. 왜냐면 이게 계약이 2020년부터 2021년 총 5건을 계약했고, 변제기를 기준으로 3년이 넘었냐 안 넘었냐를 따져봐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따져봐는 걸 하고 2022년 3월 달에 1천만 원을 제공했잖아요. 1천만 원을 제공한 거는 이제 마지막 계약에 대한 금액이다. 마지막 계약에 대한 금액이라서 마지막 것만 하고 그 전까지는 다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저희로서는 뭐 판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어요. 이게 총 미수금이 7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1천만 원을 줬다는 거는 그 모든 미수금, 즉 A 계약, B 계약, C 계약, D, E 그 모든 계약이 미수금을 총 아우르는 거에서 1천만 원을 빼서 준 거로서 결국 승인이다. 채무의 승인. 이 전체 미수금에 대한 채무의 승인으로 봐야지. 이걸 굳이 이걸 1, 2, 3, 4, 5 계약을 따라서 이거에 대한 승인이고 나머지는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법원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결국 저희가 뭐 정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 승소를 받았는데 결국 대법원 판례나 그 비슷한 전체적인 취지를 인용하면서 그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단이란 건 뭐냐면 중간에 무슨 돈을 갚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야. 3년에 다시 시작이야. 내가 돈을 1천만 원 갚았어. 그럼 다시 시작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1천만 원이 어느 그 중단인가 보는데, 채무의 일부 변제, 즉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있는 일부 변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 측 정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뭐 법이란 게 뭐 어려운 용어로 쓰여 있지만 크게 상식을 벗어나진 않아요. 상식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이 입법이 되고, 물론 입법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입법이 되고 그 판례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오랜 기간 계약을 해서 마지막에 총 미수금 얼마야? 7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줄게요 하고 1천만 원 줬으면은 7천만 원에 대한 승인이지. 그걸 1, 2, 3, 4, 5 계약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본 걸로 봐야 된다. 아니면 뭐 이걸로 봐서 뭐 나머지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상황이. 그죠? 말이 안 되고. 그럼 누가 그렇게 거래를 하고
그 계속적인 거래관계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 판례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소멸시효 상대방이 좀 무리한 주장을 했던 거를 저희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서 주장을 해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